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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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성대 투자 동아리 네, 스타. 네. 스타가 뭐의 약자입니까? 성균관 트레이더스 앤 리서처스의 약자입니다. 스타의 그 기본 투자 철학이 있다면 저희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겠다. 네, 근데 갖고 온 종목들은 상당히 단기 투자스러운 종목들을 갖고 왔던데. 저희가 이제 오르기 전부터 리서치를 해가지고 네. 정확한 타겟을 설정해서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 투자잖아요. 보유 기간이 보유 기간이 네,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단타로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단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하여튼 뭐 그걸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뭐 장기적 관점으로 단기 투자를 하겠다. 뭐 많이 먹겠다는 거죠 결론은. 많이 먹겠다는 거죠. 많이 먹겠다는 그런 훌륭한 생각 알겠습니다. 뭐. 자, 우리 박세웅 회장님의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DB 하이텍, KH 바텍, 파크 시스템즈, 첨보. 뭔가 관통하는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일단 갖고 제가 왔습니까? 네. 테크충입니다. 기술주를 뭐라고? 좋아한다. 테크를 한다고? 테크충. 테크, 네. 테크주를 좋아한다. 근데 이거 보면은 하나같이 그 해당 섹터에서 보통 대형주로 불리는 주들이 아니라 그 바로 아래 네,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네요. 벤더스럽거나 아니면은 그 바로 아래에 있거나 그렇죠. 니치 마켓 소위 말해서. 네. 이제 아까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대장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네. 내가 분석을 했을 때 대장주만큼 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장주만큼 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살만하다. 살만하다. 이런, 네. 이 중에서 저도 옛날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게임 중에 그 천상의 보호막을 사용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줄여서 첨부였네. 네, 그래서 그 우리 첨보 돌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무적 안 쓰고 죽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싫어합니다. 싫어. 저 종목을 보는 순간 이건 나의 종목이다. 이건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다.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샀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거 샀다가 그 코로나 맞고 먼 데로 갔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자, 그럼 DB 하이텍을 42% 가지고 있는데 네. DB 하이텍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든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삼성, TSMC 이런 거는 12인치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네. DB 하이텍은 네. 그거보다 좀 더 니치 마켓인 8인치 네. 파운드리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심이 아무래도 12인치로 쏠리다 보니까 네. DB 하이텍은 좀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제가 리서치 했을 때는 지금 네. 시장 상황도 좋고 앞으로 매출도 꾸준히 찍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네. 그 지금이라는 게 요 녹화하는 요 당일 요 당일도 그렇고 지금 당일도 보실 그렇고. 때 사도 보실 때 사도 된다. 언제 올라가고? 점쟁인데 거의 볼 때 사도 된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야? 딱 기다려.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럼. 야, 비싼데? 야, 3만 원인데 3만 원?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원래 1분기가 이제 네네네. 시기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안 좋은 시기인데 네. 역대급 실적을 찍었습니다. 1분기가 사이클이 안 좋은데 역대급 실적을 찍었다. 네, 그 2분기에 더 좋다. 4분기까지 좋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 좋다. 뭐 그렇다면서 뭔가 굉장히 단호한 느낌을 주네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야, 우리 나온 친구들 중에 제일 센데 확실하다고? 진짜 무조건. 무조건? 제 생각에 진짜 무조건. 무조건? 지금 3만 원 그 역대 최고가인데 뭐 이런 건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목표가가 있다면 저는 지금 한 4만 원? 한 30%. 네. 센데 말하는 게 센데. 근데 쭉 적어놓은 종목들을 보니까 다들 좀 뭐 부품, 장비, 예를 들면 첨보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같은 걸 만들어 그쵸. 주는 데잖아요. 다 그런 거 좋아하네요. 이게 저는 되는 섹터에 투자해야 된다. 되는 그렇게 섹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네. IT 섹터가 관심을 많이 받고 관심 많이 받는 섹터에 돈이 몰린다. 그럼 돈이 결국 몰린다. 더 많이 오르는 섹터는 IT 섹터다. 그 중에서 대장주는 고평가돼 있으니까 네. 대장주 그 약간 말고 아래 있는 애들을 사면 뭐 장비라든지 그쵸. 거기다가 뭘 넣는 데라든지 아니면 니치 마켓으로 간다든지 벤더라든지 이런 데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방향이 뚜렷하네요.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찬유 씨가 적어온 제가 종목을 봤는데 절반이 영어라. 이렇게 굳이 외국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보고서를 쓰려고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막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네. 5G 이런 거 말고는 진짜 막 2, 3년 후가 기대되는 산업이 별로 우리나라 사실 산업들은 너무 기대감이 떨어진다. 산업이 그렇다요. 산업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좀 써보거나 그런 종목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2, 3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전 글로벌 1등 기업을 찾았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그렇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램 웨스턴 얘기하신 겁니까? 제가 좋아할 종목. 김찬유 군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자, 매치 그룹. 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매치를 할 것 같은. 그렇죠. 아주 거기에 특화된 회사라고. 거기에 특화된 회사. 어떤 회사죠? 소개 잠깐 해주시죠. 틴더라는 앱을 혹시 아시는? 몰라요. 틴더. 아는 사람. 텐더만 압니다. 아. 텐더. 제 주변에 물어봤을 때 많이들 알더라고요. 친구를 그렇게 사귀면 안 돼요. 재밌었던 게 실제로 뭐 연인들 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나는. 매치 그룹이라는 데가 온라인 소개팅 앱을 하는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앱 이름이 뭐죠? 틴더입니다. 틴더. 틴더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이 전체 회사에. 그럼 거의 틴더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 회사네요. 틴더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소개팅 앱 점유율 1위거든요. 소개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데이팅 앱? 데이팅 앱이라고 앱.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쓴다고 하더라고요. 쓴다고 하더라요라고 얘기하는 네. 거 보니까 많이 사용해 보셨네요. 저는 이제 듣기만 했고 네. 음. 투자를 위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좋니?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굴에 이거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 사용 후기, 뭐 소감. 주변에서 이제 듣기로는 이제 좀 약간 캐주얼하게 괜찮아요. 얼굴 지금 잡아 이렇게 나가고 만나기 있어요. 좋다. 캐주얼하게 만나기 네. 좋다. 그래서 왜 이게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우선 이렇게 좀 어플을 이용해서 만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4대4 미팅 이런 게 참 그쵸. 어렵다는 거죠. 힘들죠. 그런 거. 힘들기 이제.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월부터 미국이나. 주변 친구분들이 네, 그 꼭 통계입니다. 자기 얘기처럼 회사에서 하시네요. 발표한 통계. 예. 네. 예, 회사에서 그렇죠. 발표한 통계고.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 신고가라고 네. 이러한 연애 행위가 네. 고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애 행위가 뭐죠? 이제 실제로 만나기 전에 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확인을 해보는 안 해본 사람이 이번을 계기로 많이 해보고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옛날에 우리로 치면 그거잖아요. 가연, 듀오. 그런 어플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치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건 약간 진지한 만남을 위한 웹사이트. 틴더는 진지하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진지하지 않게 야, 좋다 갑자기 앱이 끌리는데 진지하지 않게 만나는 앱이다. 진작 말하지. 굉장히 훌륭한 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승영 씨가 갖고 온 종목을 쭉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게 요즘에 뜨는 이름이 하나 보여서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블랭크 마스크가 뭔가요? 블랭크 마스크는 그 반도체 공정에 그 포토 공정을 하는데 포토 마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네. 원재료입니다. 제가 제일 종목을 선정할 때 좀 기준으로 갖고 가는 거는 산업이 일단 최고의 산업이고 거기 안에서 대장을 찾아보자. 대장주다. 근데 대장주면 삼성전자인데 그거 안 사고 그 아래 이제 장비 삼성전자 넣는 같은 거죠.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안 산 이유는 메모리 업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그렇죠.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렇죠. 제가 파운드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만 딱 떼서 투자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장비를 넣던지 연관 기업을 찾은 게 SNS텍과 네페스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네페스는 네. 제가 최근에 다 팔고 왔습니다. 근데 그 파운드리는 앞으로도 투자를 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파운드리 쪽에 들어갔는데 그 가격 흔들림에 따라서 익절이지만 팔았다면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다며 파운드리 쪽은. 그렇죠. 근데 사실 주가의 흐름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특히 매도를 할 때에는 약간 좀 기술적인 기준을 미리 아. 세워놓고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원래 매수하고 매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매수고요. 매도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매도는 흔히 뭐 많이 쓰는 표현으로 예술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도가 어려운데 그걸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 네. 같이 투자 동아리라면. 네. 매수를 일단 같이 매수는 같이 투자로 하고 매도는 기술적으로 하고. 왜냐면 많이 잃으면 사실 너무 손실이 크니까. 손실이 크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예. 적정선에서 끊는다. 아무래도 투자 동아리다 보니까 뭐 단기 실적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랑 주가를 너무 다르게 가게 되면 그쵸. 네,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그래서 되는 대응이 라인이 있으니까. 필요하죠. 예. 네. 예를 들면은 그 기술적 라인은 어떻게 정해요? 저는 보통은 이제 이평선을 이평선. 미리 정해놓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21선을 종가가 그냥 아예 하회해버리면은 그냥 자르겠다. 아니면 이 종목은 좀 2번까지 봐주겠다. 이런 그런 거를 좀 정해놓고
그 선 긋거나 기엉이 팔 올리는 뭐 그런 거 많이 긋습니까? 아 그런 거는 안 긋고 그런 거 안 보여?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단어 중에 개인적으로 종목을 매수할 때 시장, 산업, 기업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코로나로 장이 하락하고 그 이후로 회복하는 것도 경험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게 결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구나, 시장 상황이. 그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 전체 코스피 지수. 지수가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 산업과 기업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이런 순서로 고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을 보는 거는 제가 지금 주식을 얼마나 들고 갈지 그냥 그런 거를 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고를 때는 유망한 산업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뭔가.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기대되는 종목을 쭉 가져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제가 학회에서 펀드 매니저도 하고 보고서 직접 쓰는데 학회에서 잠깐만요. 학회에서 펀드 매니저를 해요? 네, 저희 학교 학회 펀드 자금으로 학회 펀드가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갑자기 무게감이 달라지는데 수석 담당 매니저, 펀드 매니저께서 말씀해 보시죠. 이게 제가 2월 달에 보고서 썼었는데 이게 네. 흔히 바이오 시밀러 하면은 다들 단타주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네. 틀렸다는 거지? 예. 근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개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그 단타랑 뭐 테마성을 보기보다는 진짜 이제 가치 투자 영역으로 가서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 보유 가능주다. 네, 이게 제가 직접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매년 실적이 20% 이상씩 성장하는 25년까지 계속 그런 구조더라고요. 요즘 유럽 시장이나 지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국가별로 의료비 지출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지금 렘시마라든가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것들이 공급 많이 되면서 1조 이상 매출을 계속 꾸준히 찍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부터 좀 시장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네. 16년부터 이제 의료비 거기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시밀러 시장이 점점 개방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렘시마랑 지금 트룩시마, 허주마 세 개를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런칭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 의학시장 특성을 보면은 사보험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지만은 거기는 사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거든요. 사적 보험사, 사보험사. 예. 네, 사적 보험사. 거기서 이제 렘시마가 이제 사보험사 선호의약품 등재 리스트에 등재를 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증을 하나 확보를 못해서 등재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시 6개월 만에 점유율을 10%대까지 올렸거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2월달에 제가 추정했을 때보다 지금 매출 어닝 추정치 자체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서 펀드에서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7조가 돼요. 비싸다고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멀티플이 한 80배, 70배, 80배 그런데 사실 멀티플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이제 멀티플로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고 고퍼주 시대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막 눈에 보이는 매출이나 이런 것만으로 지금 멀티플이 합리화될 수 있고 막 이런 시장은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점차 늘어나는 비중을 봤을 때는 대세가 될 거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을 텐데 3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진짜 학회에서도 보고서 썼을 때 네.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그쵸.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추이만 봐도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막 이번에 휴미라라고 이제 대형 의학제가 하나 또 특허가 풀려가지고 미국에서 런칭 앞두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사실 누가 더 좋다기보다는 사실 주가적인 움직임에서는 올라갈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가벼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가볍다는 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삼바 같은 경우 이미 시총이 지금 정확히 몇 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무지하죠. 탑 3, 4위 정도 되니까 좀 더 가벼운 주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낫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의료비 절감에 있고 그런 의료비 절감이라는 트렌드 올라타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좀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야, 그러면 올해 최대어라고 불리는 IPO SK 바이오팜이 이제 곧 상장이 되거든요. 네, 바이오팜. 그럼 바이오팜도 한 5조 예상하는데 바이오팜은 시밀러 쪽은 아니니까 걔는 신약 개발 쪽이니까 걔네보다는 헬스케어가 앞으로 미래 그 의료비 절감 추세에 좀 더 어울린다. 사실 그렇게 막
단정할 수는 없는 게 물론 이게, 단정은 아니죠. 신약이 의견이니까. 나와야지 이제 바이오도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사실 FDA 통과한 게 한국에서 10년간 10% 15%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해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진짜 실적에 숫자가 찍히는 기업을 선택하실 때는 이제 셀트리온이 더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 조금 더 비전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이게 세계 의약품 시장 50%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진짜 유럽하고 또 다른 세계가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데? 저희 펀드 매니저. 아 저희 펀드 매니저다. 야 무슨 그 전주 앞에서 PT 하는 거와 같은 느낌을 뭐 전문 용어로 섞어가면서 오 갑자기 땡기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워낙 가격이 비싸잖아요. 파워로 치면은 뭐 헬스케어는 그나마 조금 낫다 그래도 뭐 제약이나 이쪽 가면은 사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네, 진짜 계산이 안 되는. 이 수익률, 이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제약은 얼마입니까? 10몇 조 나왔죠 지금. 네, 제약은 제가 12조, 13조 찍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시밀러의 시대가 열릴 거니까 가격 인하의 시대가 열릴 거니까 올라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삼바도 좀 밝게 보겠네요. 비슷한 측면. 삼바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 자체를 다 괜찮다고 봐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미래가 있다. 네, 뭐 사실 시가총액 거의 70%가 이제 한국은 IT, 반도체, 자동차 다 기술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 섹터들이 다 이제 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다 보니까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면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바이오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네, 헬스케어 쪽도 괜찮은. 향후에 미래가 있다는 거죠. 네. 오. 자, 요거 그때 얘기한 거 그대로 녹음해서 근데 어차피 다 틀리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누가 다 맞겠어요. 그 의견을 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하여튼 오늘 감사했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